안녕하세요. 한국석유공사에서 준비한 에너지 이슈 초대석, 저는 진행을 맡은 김인우입니다.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주인공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강연건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저지질에너지연구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강연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에너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제가 에너지 자원 안보의 중요성 및 지속적인 자원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에너지 자원 안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나요? 네, 에너지 자원 안보는 사실 안정적인 자원의 수급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산업은 대내외적인 에너지 수급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날의 산업이라고 하면 운송, 석유화학 제품, 농축산물 등과 같이 에너지 자원과 관련이 없는 분야는 거의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오늘날과 같은 산업 상황에서 세계 국가들이 오일 쇼크나 세계적인 전쟁 등 상황을 겪게 되면 일부 에너지 자원 수출국가들은 에너지 공급 자체를 무기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에너지 수급의 문제와 함께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들은 이런 에너지 작업의 수급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에너지 자원 안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런 결과들은 결국 국민들의 생활의 안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에 1차, 2차 오일 쇼크도 있었고 또 세계적인 전쟁을 겪으면서 이 에너지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들었어요. 이게 맞나요? 사실 이런 자원 안보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비단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건 아니고요. 국가의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게 되고 그것들을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자원 안보라는 형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소비의 약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국가들은 외부 세계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 변동 사항에 쉽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2000년대 중반에 걸쳐서 폭등한 원유 가격이나 오펙 시장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석유의 이제 변동성들은 국내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또는 이제 국내 이런 석유 기업들은 자원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이나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런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에너지 자원 안보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석유 비축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1980년대 석유 비축 사업 이후에 한국석유공사를 중심으로 국내 9개 비축기지에서 많은 양의 석유를 비축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내에 이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비축해놨던 석유를 다시 국민에게 공급을 함으로써 자원 수급의 안정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예는 이제 그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자원이 많은 국가에 가서 자원 개발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계약 형태가 있겠지만 위기 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을 해외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국내 대륙붕에서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여러 가지 탐사 활동이나 개발 활동을 통해서 석유 자체를 이제 생산해낼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하는 국내 대륙붕 개발 부분도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근데 이 에너지 자원 안보를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바로 석유 비축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석유 비축량이 세계 5위권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석유 비축 사업은 어떤 경우에 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석유 비축 사업은 현재 세계 5위권의 물량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석유 비축 사업은 대외적인 석유 수급의 변동이 생길 경우에 주로 활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990년도에 걸프전 그리고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 고유가 또는 수급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 됐을 때 국내에 비축된 물량들을 방출해서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태풍, 한파, 장마 등과 같이 국내 정유사 자체의 수급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런 석유 비축 사업에서 비축해놨던
뒀던 석유를 방출함으로써 석유 수급 및 국내 물가 안정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박사님,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석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산유국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사실 산유국이라는 단어는 자국 내에서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로 정의를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얼마 전 생산을 중단했지만 2004년 이후 한국석유공사를 중심으로 동해에서 해상에서 석유를 생산했던 석유가스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마 전까지는 계속 산유국의 지위를 유지해 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지금 국내는 대륙붕 개발 탐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석유가스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비산유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요 산유국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산유국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현재 그 세계는 자원 자체를 굉장히 무기화하는 자원 민족주의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 석유가스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즉 국가의 이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세계적인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나 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국영 석유회사들이 산유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주로 이제 국제공동연구 같은 부분들을 활용합니다. 국제공동연구를 하면 국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우수한 기술과 산유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접목해서 상호 간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거죠.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CCOP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CCOP 단체를 중심으로 산유국들이 모여서 서로 긴밀한 학술적인 부분들도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국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 학술적인 지원 시스템도 제공을 함으로써 산유국과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들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에너지 자원 안보의 중요성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박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런 석유나 가스를 개발하는 이런 산업 자체가 굉장히 초기에 많은 위험성을 안고 들어가지만 굉장히 많은 이익을 가지고 나오는 사업임과 동시에 굉장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지속적인 투자와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한 산업인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장기적인 투자와 또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져서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영건 박사님과 함께 이 에너지 자원 안보의 중요성과 또 지속적인 자원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꽉 차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강영건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강영건